여러분들이 133페이지 보시면 삼정과 특삼정의 접지 저항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삼정 105미하고 특삼정 15미하라고 해놨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삼정 105미하다 특삼정 15미라는 것은 이거 보세요. 삼정 105미하는 어딜 말하냐면은 가정집이 아니고 아파트 전기실, 공장 전기실에서 접지한 값을마다 삼정할 때가 105미하 전등기 접지할 때만. 알았어요? 그리고 가정집, 주택집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집에 가면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전력냉기 있고 누전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분기 차단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누전생기는 바로 뭡니까? 누전을 잡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이걸 뭐라 그래? 지락 차단장치라고 하는 거야. 지락 차단장치. 지락 차단장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전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단장치는 저압용도 있고 고압용도 있어요. 특고압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압은 ELB, 아까 말했던 무슨 상기? 누전상기고, 고압은 Z시트라해서 영상변력이라고 그래. 고압, 특고압은 나중에 나오는 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저압만 보는 얘기죠. 그러면 저압에서 누전상기는 우리가 다 아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집에서 화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돼?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누전되는 걸. 그게 이제 누전상기 목적이고, 또 인체의 문사고,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게 바로 뭐다? 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설은 무조건 뭐다? 60V가 답인데, 60V를 넘는 금속 저함에서 누전이 발생하면 동작하는 게 차단장치예요. 얘가 바로. 그래서 60V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선정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는 기본이 가정집 얼마냐? 선정할 때는 감도 전류 따지는데 얘는 외워놔야죠. 정교 감도 전류가 기본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30mA 이하야. 감도 전류가. 그러면서 동작 시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0.03초짜리야. 엄청 빠르죠. 고감도 고속형입니다. 이게 바로 고감도 고속형인 무슨 동작형? 전류 동작형이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주택집이라든가 또는 이런 상가 같은 데는 아무런 말수 기본 얼마짜리라도 기본 30mA 다는 거야. 만약에 습기, 물기 있다. 습기라든가 물기 같은 데서는 요거 절반이 되겠죠. 얼마? 15mA. 동력시간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닿는 얘기지. 어느 가정집에 만약에 콘센트 차단기가 있다. 콘센트에다가 전기 세탁기를 꽂았다고 그래. 어느 가정집은 세탁기가 몇 볼트? 220V 아니야.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분전반 자체에 접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접지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주택집은 다 뭡니까? 아파트 주택은 다 뭡니까? 다 접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 인가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접지를 해서 접정에 들어오는 거라 여기까지. 같이 보니까 220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탁기도 뭡니까? 접칭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물론 뭐 해야지. 너는 접지한다면 만약에 몇 종이야? 400V니까 몇 종이 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 했을 때는 3종 얼마 법적으로? 105미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이제 105미 아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 공장, 전기실 이런 데서만 한다 그랬어. 분명히 아파트 전기실 이런 데서만 하는 거야. 그러면 가정집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고 보죠. 3종과 몇 종? 여기 특삼종은 자 보죠. 해당 전솔로에 무슨 솔로? 해당 전솔로에 몇 초입니까? 0.5초. 몇 초? 0.5초 이내에 분장치 자동 차단장치란 말이야. 자동 차단장치. 그럼 자동 장치가 뭐를 말한다? 얘를 말하는 거지. 얘. 누전상기. 그러면 여기 보자. 얘는 몇 초입니까? 지금 0.03초고 얘는 몇 초야? 0.5초. 어느 게 더 빨라? 얘가 더 빠르죠. 그죠? 0.03초. 그럼 이런 걸 차단이 시설했을 때는 3종과 특삼종 값은 다항값으로 하겠다는 얘기 없습니까? 다항값으로 접지형 값을 정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보자. 정교 감도 전류가 얼마입니까? 30mA. 몇 암페야? 30mA면서 어디입니까? 물기, 어디에 습기, 요런 장소죠.
물기, 습기, 그 다음에 기타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기, 습기, 즉 전기적 위험이 높은 자라고. 전기적 위험이 높은 장소. 요런 데는 자, 전격 감소율과 얼마다 30mA는 얘가 없어도 기본 얼마로 본다는 소리야? 다 3종과 특3종은 둘 다 얼마로 본다? 500오음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그죠? 왜 기본이 500이다? 여기 보자. 우리 가정집 얼마 기본이? 30mA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 돼 있어? 지금 표에 보면 30mA 돼 있죠? 그래서 문제 30mA면 안 준단 말이야. 시험 나가면은 뭐라고 준다? 전솔로의 0.5초 이내 자동 저장차는 전격 감도 전류는 안 주고 어디 묻기 습기 내서 3종 접종해서 얼마냐라고 물어봐. 최대 접종값이 얼마다? 500오음까지 보는 거야. 기본이 우리나라 얼마 쓰기 때문에 30mA를 기준 잡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집 같은 데 얼마까지 보는 거야? 접종값을. 이런 데는 얼마다? 505원까지 본다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가 아닌데도 얼마야? 500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그 집이 30mA 쓰고 얼마 써 있었대요? 50mA라든가 100mA 썼다고 그러죠. 그죠? 요런 거 쓸 때는 자, 50mA 얼마짜리 써야 돼? 300오음짜리고 얘는 얼마? 150이죠. 얘는 다 얼마입니까? 500, 500, 500까지 보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30, 50, 100 다음에 얼마였어? 우리가 200까지 보자. 얼마? 200mA. 200mA 쓸 때도 얼마다? 얘가 7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250까지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물어봐. 얘는 말이 없으면 얼마? 전부 다 기본 500이고 요런 거 주어주면 어떡한다? 이제 골라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예, 골라 써야 돼. 그래서 문제 보시면 보죠. 그러면 자, 몇 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22번이죠. 22번에 보시면 22번 보시면 자, 그 이 문제인데요. 저압전솔로에서 접지가 발생한 경우에 몇 초 이내에 여기 있지? 몇 초? 0.5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라는 시설한 곳에 몇 종? 3종 접지정 값의 최대 접진값은 얼마냐? 여기 보자. 30mA 줬어 안 줬어? 여기 안 줬지, 그지? 뭐죠? 문제 안 줬잖아. 지금 30mA를 안 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얼마? 기본 다 얼마라고? 500오음으로 허용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답이 몇 번 그러면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접지가 생긴 경우 몇 초? 0.5초 이내에 자동장치를 시설한 경우에 전격 감소 얼마입니까? 50mA 얼마라고요? 50. 근데 50인데 자, 물기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다? 50에 물기가 있으니까 얼마다? 접지장 값을 얼마까지 한다고? 305원까지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나왔고요. 이해하셨죠? 어떤 얘기인지. 예. 그 다음에 24번. 자, 뭐 물어봤습니까? 특별제 3종 접종호소의 접지장의 최대값을 얼마다? 여기 있네. 특3종 몇 오hm? 15오hm 이하로 한다. 그래서 답이 나왔죠. 2번이고요. 25번. 특별제 3종 접종호소의 접성국기 최소율 얼마라고? 얘도 2.5스퀘어가 되겠죠. 답이 나왔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고압과 저압이 혼촉됐을 때 이종을 말하는 거죠. 전로 대전압이 얼마니까 150V 넘는 경우 몇 초? 2초지. 여기 있네. 아까 2초로 얼마? 3배라 썼죠. 2초 이내에 자동장치가 있는 고압 전로의 일선 저주 얼마? 30A일 때 이종 접지공선 취소 얼마 되냐, 그죠? 자, 보자. 이종 접지는 2초라는 말이 아무것도 쓸 말하고 일선 지락절분에 150인다 그랬고요. 그죠? 몇 초야? 2초라는 말들은 얼마? 일선 지락절분에 300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럼 몇 초래 지금? 2초니까 얼마입니까? 일선 지락줄을 몇 암페 줬어 지금? 30A 줬고 300 하니까 얼마 나온다? 몇 오hm? 15오hm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답이 나왔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다음 자, 보죠. 여기 보자. 이제 하나 더 하면 얘는 지금 뭐 고압이야. 고압. 그럼 고압에서 만약에 보자. 일선 지락 전류가 얼마라 그래? 아무런 말이 없어요. 몇 암페야? 5A입니다. 그럼 얼마? 5분의 150 하면 얼마 나와요? 예, 얼마? 30 나오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일선 지락 전류 얼마죠? 60A 준단 말이야. 몇 암페야? 60A야. 그러면 고압이야, 고압. 지금 고압만 하는 거야. 이종 접지값 구하라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얼마? 다시 구하자.
이종은 얼마라고? 일선 지략적으로 아브라함에서 150인다 그랬으니까 얼마입니까? 60분의 150 하면 얼마 나와? 얘가 2.5옴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럼 이때 답은 얼마다? 2.5가 아니란 얘기 아시겠어요? 답은 5옴으로 하는 거야. 몇 옴? 5옴. 이거 왜 그러냐? 보죠. 우리 법의 규정에 단수 조건이 단수 조건이. 단수 조건은 뭐냐면, 자, 뭐라고? 고압이야, 고압. 고압에서의 몇 종? 제2종 접지 저항값은 항상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된 접정값이 몇 옴? 5옴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몇 옴 값으로 한다? 5옴 값으로 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고압은 무조건 접정값이 몇 옴을 넘어야 돼? 5옴 값을 넘어야 답이 되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답이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5옴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5옴을 한다는 얘기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무슨 고압이야? 특고압은 다 2종 접지는 얼마야? 그럼 특고압은 법적으로 아까 얼마? 10옴이라 했잖아. 몇 옴? 10옴을 넘어가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특고압은 다 몇 옴이다? 10옴 이하로 보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선지략줄로 계산한다 뭐야? 고압만 계산하는 거지 특고압은 계산한다 하지 않아. 그래서 특고압은 얼마? 15옴 이하고 고압은 규정에 불과하고 몇다? 5옴 값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됐고요. 27번. 변압기 고압적절로의 혼축에 의해서 저압줄의 대전압이 150을 넘는 경우 몇 초입니까? 2초죠. 얘 또 300이 되겠네. 그죠? 이때 2초 이내에 자동장치가 되어 있는 배전선로죠. 그죠? 자, 그러면 일선 지략줄로 자, 최소값 밑줄 그어야지. 무슨 값? 최소값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자. 몇 초야? 2초니까 일선 지략줄로는 얼마? 30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일선 지략값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안 주고 무슨 값 써? 우리가 문제에서 무슨 값? 일선 지략값을 무슨 하라고? 최소값으로 나왔죠. 요 최소값을 할 때는 무조건 일선 지략줄 얼마인다? 2A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암페어? 2A. 그래서 2분의 3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다? 15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일선 지략줄가 없으면 무슨 값 준다? 최소값으로 보고 무조건 몇 암페야? 기본이 2A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답이 나왔죠. 얼마? 150이 되죠. 다음 28번. 자, 금속재 수도관이네요. 좀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수도관 접지 나온다고 보시고요. 잠깐. 자, 보죠. 무슨 관 접지? 수도관 접지, 수도관 접지. 자, 이 수도관 접지는 다른 건 몰라도 땅속의 대지간의 전기정이죠. 땅속의 대지간의 전기 저항값이에요. 전기 저항값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몇 옴? 3옴 이하야. 몇 옴이요? 3옴 이하야. 이하일 때 접지를 몇 메타까지 한다고? 접지를 몇 메타? 5메타까지 하는 거야. 몇 메타요? 5메타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지. 그래서 수도관 접지는 대지간의 전기정이 3옴이면서 접지를 얼마? 5메타까지 할 수 있다. 근데요, 5m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대지간의 전기정이 얼마다? 2옴 이하야. 몇 옴? 2옴일 때는 얼마다? 5m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왜 수도관을 접지로 하냐? 사실은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 전기실이나 다름없죠. 이런 건물에 전동기 하나가 있어요. 전동기를 접지하려고 보니까 3종이나 특선을 하려고 했더니 접지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와서 옆에 있는 뭐 수도 파이프지. 수도관 파이프에다가 접지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 여기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기다 수도관을 접지를 해서 접지구를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야? 수도 관계 단국자의 승인을 얻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종, 2종, 3종, 득3종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 하지 않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모르게 접지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자, 우리가 반전에서 우리 전기 계량기 검침하듯이 우리가 물 쓰면 물도 계량기 검침하잖아.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그래서 수도 계량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도 계량기. 수도 계량기가 있으면 자, 바깥에는 이제 본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면 이 파이프를 이렇게 따서 수도 계량기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들어온 놈이 다시 우리 집 같은 데로 건물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물을 쓰면 이게 막 돌아가잖아. 그지?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가 전기 수도는 되니까. 그러면 이때 땅 속에 예지 전기정이 몇 옴이라고? 3오hm 이하인 건물 철골이야. 여기에 전기정이 3오hm 이 땅 속에 뭐가 돼? 철 같은 철골이 다 있는 거야. 아시겠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본 상태에서 파이프는 어떻게 우리가 접선을 접촉하느냐 해서 접선 연결이죠. 접지선의 연결 방법은 저거죠. 수도관 파이프가 본 파이프에게 이게 분기 파이프고요. 그래서 접선 연결 방법은 본 파이프의 무슨 지름이다? 안지름이죠. 안지름이 75mm야. 몇 mm? 75mm 이상이죠. 이상인 무슨 파이프다? 얘가 분기 파이프죠. 이게 요 분기 파이프는 이상으로부터 분기 파이프가 몇 mm다? 75mm 미만이에요. 미만이니까 뭐 아직 75가 안 채워준 숫자니까 40mm, 30mm가 쓸 수 있는 거죠. 50mm. 그런 걸 써서 땅 속에 대지간의 전기가 얼마겠다고? 3오hm 건물 철골이 있는 경우에 여기죠. 이 분기점으로부터 얼마까지? 여기까지 몇 메타? 5m까지를 뭐로 한다고? 접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접지를 한다는 얘기지. 얘를 접질 때는 보자. 전동기 껍데기 외암이죠. 외암을 이렇게 와서 여기다 연결하는 거지. 5m 안쪽으로. 이때 바로 이 접지선은 뭘 쓴다? 우리가 케이블로 쓰는 거야. 뭐라고? 케이블로 사용해서 접지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림 그려주는 게 제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기억하고 그림을. 그래서 수도관 파이프의 접지 방법은 본 파이프가 안지름 몇 mm? 75mm 이상인 파이프로부터 분기되는 안지름이 얼마다? 분기 파이프가 안지름이 75mm 미만인 점으로부터 대지간의 전기점이 얼마다? 3오hm 이하인 경우에 분기점으로부터 몇 m까지? 5m까지 접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관 접지예요? 무슨 관? 수도관 접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8번은 이렇게 금속재 수도관을 접직으로 사용할 경우 수도관의 대지간의 전기정이 몇 옴이다? 3오hm 이하가 되겠죠. 그죠? 1번이 되겠고요. 29번 지중해 매설된 금속재 수도관로는 각종 접지공사에 접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접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죠. 그죠? 1번 보죠. 자, 수도관 안지름이 얼마라고? 75mm에서 분기한 안지름이 얼마? 50mm. 맞죠? 얘는 75mm 이상이 되면 얼마? 75mm 미만이니까 분기 파이프는 50mm 맞는 소리죠. 근데 수도관 길이가 몇 메타래? 6m라고 그러면서 대지간의 전기점이 몇 옴이? 3옴이라고 그랬지. 틀렸잖아. 여기 있잖아. 3오hm 이하일 때 얼마까지? 5m까지 하고 5m를 넘으려면 전기정이 몇 옴이 된다고? 2오hm 이하가 돼야만이 5m를 초과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다 1번이 틀렸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이 30번 금속재 수도 관로 또는 걸물, 철골, 기타 금속재를 접직으로 사용할 때 1종, 2종 접직공사의 접선 시설 방법은 어느 것이 준한다? 여기 있네요. 무슨 공사요? 케이블 공사에 준합니다. 그죠? 답이 4번이고요. 다음 131번. 자, 이제 추가 접지 나오죠. 자, 보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수영장수 인입구 접지인데요. 자, 옛 모든 변화기 중성점 땅으로 몇 중 했습니까? 지금 2중 접지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인입선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영전집도 마찬가지. 영전집도 바로 수영장소지. 수영장소의 인입구야. 인입구라는 것은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인입구. 인입구에서 뭐 한다고? 추가로다가 접지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요거죠. 2종 접지 공사를 한 접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어디야? 우리 인입구까지 들어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건 2종 접지선이에요. 이걸 딴다는 얘기야. 따가지고 땅 속으로 묻은 거야. 이 묻은 요걸 뭐라고? 요 접지선을 무슨 접지선? 추가 접지선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땅 속에 건물, 철골 같은 게 대지간의 전기점이 몇 옴이다? 3오hm 이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시겠어요? 얘도 이렇게 해당됐을 때 왜 우리가 인입구에다 추가로 접지하느냐고 하고 이유를 물어본다면 물론 경사 안 물어보겠지. 그렇지만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동네란 말이야, 이 동네.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 이상전압이 들어오는 거야. 이상전압은 낙뢰를 말하는 거 아시겠어요? 낙뢰가 들어오면 그때 낙뢰가 들었을 때 전기 쓰면 뭐가 돼? 그 집에 쓰는 전기 제품은 다 어떻게 한다? 다 타버려. 그래서 천둥 번개 친다든가 낙뢰가 들어올 때는 모든 전기는 다 꺼버리는 거 아시겠어요? 쓰지 못하게끔. 전기를 쓰는 순간에 모든 제품은 다 어떻게 한다? 고장이 나버려. 다. 왜? 낙뢰가 떨어지면 수십만 킬로볼트 이상의 낙뢰 떨어진 건 대지에 떨어지면 이것들이 집을 타고 올라간다고 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상전압부터 좀 더 재해를 보호받고자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하는 거야? 인입구에다 무슨 접지? 추가 접지에서 옥내 배선의 재해를부터 좀 더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접지다? 추가 접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추가 접지는 반드시 몇 종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왔는 몇 종 접지? 몇 종? 2종 접지하는 거야. 몇 종이요? 2종 접지 공세에서 보호받겠다는 게 바로 뭐지다? 추가 접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 추가 접지는 다 몇 종이야 우리가? 2종 접지면서 이때 첫 번째 접지선 굵기지 몇 순선? 접지선의 굵기예요. 얘 접지선 굵기 얼마다? 6스키야 몇 스키야? 6스키의 연동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선 몇 메타까지? 집 근처니까 2m까지 부근이죠. 왜? 사람이 자꾸 접선을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2m까지 부근은 무슨 수지간? 합성 수지간이야. 무슨 수지간이요? 합성 수지간 등으로 덮어주라고 돼 있어. 보호하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자꾸 접촉한다. 계속 그래도 그럼 뭐다?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에 준한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몇 가지? 추가 접지 나오는 세 가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8번은 31번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전기저항값이 3오hm 이하를 유지하는 건물주의 수도 관련된 건물 철골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접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저압전설 일부를 무슨 접지? 추가 접지한다 그랬지? 추가 접지는 몇 종을 물어봤네. 몇 종? 제2종 접지 공사가 되겠네요. 그죠? 답이 2번이고요. 다음에 32번. 자, 저압 수용과의 인입구에서 접지 측 전선을 수도관을 연결했을 때 경호된 틀린 것을 골라라 하죠. 그러면 1번 접지사고 시 퓨즈를 정확히 동작시킨다. 맞고요. 2종 접지전과 직렬이기 때문에 그 값을 정확하게 작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2종 접지는 거의 다 뭡니까? 직렬이 아니고 전부 뭐야? 병렬로 하면서 그지? 접지전 값을 작게 하는 거 정해진 규정에 정해야 한다. 아시겠어요? 왜? 2종 접지는 다르잖아. 일선지압은 얼마? 150이 있고 얼마? 300이 있고 600이 있잖아. 그지? 그 값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2번 틀렸고요. 33번. 자, 수용장소 인입구 접지 있어서 저압전소 중성선에 설치하는 접선 굵기죠. 그죠? 자, 인입구라 해서 인입구. 중성선에 설치하는 접선 굵기 얼마라고? 몇 스키야다? 여기 있잖아. 몇 스키야? 6스키야. 그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4번 잘못된 것을 고르랍니다. 1종과 몇 종? 2종 접지 공사를 다한 것이 됐대요. 잘못된 접지죠. 자, 보자. 지금부터 이거 치고요. 자, 몇 종입니까? 제1종. 제 몇 종? 2종이죠. 제1종과 2종 접지공사 시설 방법이 이게 바로 접지공사 시설 방법. 근데 얘는 뭡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접촉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접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여기 보자. 이게 지지물이 지지물. 자, 여기 똑같이 그래요. 땅이 있으면 땅구덩이를 파서 우리가 전봇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세우죠. 세우는 걸 뭐 한다 그래요? 건주공사한다 그래요. 건주. 세울 건자에서 건주. 건주공사한 다음에 이제 완금을 설치해서 가공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 여기다 이제 일자 측에다가 완금 설치해서 CS 달고 휴지죠. 달고 변압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선이 이렇게 자세히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중성점을 땅으로 다 몇 종 한다고? 몇 종? 2종 접지도 하고 몇 종? 외함도 1종으로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접지하려면 이렇게 해서 뭐 있다? 접지 동봉이 있어. 동봉. 그래서 기름이
길이가 0.9m야. 9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심타법 두드려 박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접선을 이렇게 연결해야 돼. 얘가 이중 접는 놈을 안쪽으로 전봇대 안으로 집어넣는 거지만 다 내측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여기 몇 종이다? 1종, 2종 접종을 하실 방법이기 바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1종, 2종 접종이 있을 방법은 얼마다? 기본 2m 75cm는 에워 놓으셔야 돼요. 몇 m요? 2m 75cm를 에워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보죠. 예지의 첫 번째. 얘가 무슨 극이라고요? 요게 접지극이야. 무슨 극? 접지극. 접지극은 땅속이죠. 얼마? 지하라고 그래. 얼마? 지하. 몇 센치? 75cm 이상이죠. 이상 깊이를,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매설하라. 접직을 묻으라는 얘기지. 여기 얼마니까 그러면 몇 센치야? 75cm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보죠. 또 여기까지 부분에는 뭐다? 무슨 수시간? 합성 수시간으로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다 여기가? 몇 메타? 2m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접직은 지하 몇 센치? 75cm부터 지표상이죠. 지표상 2m까지 보내는 무슨 수지간? 아까처럼 합성 수지간이라든가 또는 동등이상의 절연 강도를 갖는 뭘 덮어라? 몰드로 덮어주는 거야. 몰드로. 단 두께 몇 미리? 2mm짜리는 쓸 수 없어요. 합성 수지간은 제외죠. 제외 X.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때 접지선은 어떻게 연결하냐? 접지선은 자 보죠. 접선은 어떤 접선을 쓰냐고 물은다면 자 얼마입니까? 지하 몇 센치? 75cm로부터 지표선 얼마다? 60cm죠. 60cm까지야. 60cm까지 부분에는 반드시 무슨 전선? 접선은 절연전선도 쓸 수 있고 무슨 다 케이블도 쓸 수 있고요. 캡타이어 케이블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선 제외? OW, 5개형 비닐이죠. 가공전선으로 쓰는 거고. 뭐라 그래? 통신용 케이블 이런 건 쓰면 된다?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지. 이건 제외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자고요. 여기다 뭐 달어? 여기다 꼭대기에다 뭐 달습니까? 이렇게 해서 피레기라든가 피레침 이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레기나 피레침 같은 거 달면 피레기가 뭡니까?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얘가 받아가지고 여기 전선을 보호하는 거야. 보호해서 땅으로 묻어주는 거지. 얘가 몇 종이다? 피레침은 1종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설치했을 때 낙뢰가 들어오면 어떡한다? 바다가 떨어졌지. 대지를 방지하는 옆에 뭐 있어? 접지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기기가 소손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설치하면 되는다?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레침용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제외고요.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전봇대는 뭐다? 전부 콘크리트주야. 무슨 주?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데 만약 내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얘를 무슨 주? 철주라고 그래. 무슨 주? 철주. 철주가 뭐야? 매일 보조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다 철주 아니야 그게. 그런 철주를 설치할 때는 이 철주 밑면이죠. 무슨 면? 밑면으로부터 몇 센치? 3cm야. 몇 센치요? 3cm 깊이에다가 뭘 묻어? 다시 접촉을 묻어야 돼. 그럼 이렇게 설치는 어떤다? 힘드니까 요렇게 설치하지 않을 때는 무슨 주? 이 철주하고 이 접지극하고는 얼마 뛴다는 소리야? 접지극하고는 몇 메타? 1m 뛰는 소리야. 몇 메타? 1m 떠서 설치합니다. 만약에 하나 더 있다고 그래. 병렬일 때 얼마? 2m가 돼. 병렬일 때는. 요렇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변압기 이종하고 일정 요소 이렇게 설치하는 공사 방법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얘란 말이에요. 2m. 그래서 사람이 접촉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야. 여기 전봇대 붙잡고 꼭 어르신들 뭐가 됐고 뭐라 그래? 소변을 넣기 때문에 그래. 소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골목길에 같은 거 어색한 데 가면 전부 다 집집 주택에 전선로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전봇대가. 그지? 시가지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배전소리는 차가 다니는 길에는 이런 게 없지만 동네 가면 다 이렇게 전봇대가 지나가. 근데 술 취하면 소변금지라고 보이나? 아니 지금변수로 보이지? 그래서 전봇대 붙잡고 오줌 누기 때문에 오줌 누다가 오일차서 다 버리면 어디다 혼촉된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고자돼요. 그래서
그 전봇대 붙잡고 오줌 누면 안 돼. 남자들은 특히. 그래서 한쪽 다리 들고 놓아야 돼. 그래 보폭 전압 안 걸린단 말이야. 개처럼.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 이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종과 몇 종, 2종 접지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대요. 잘못된 접지를 물어봤네. 그죠? 자, 보자. 1번은 접지근 동봉소대.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거? 접지 크기지. 무슨 거? 접지 극이에요. 자, 무슨 극이라고요? 접지 극. 자, 접지 극은 5가지가 있어. 이렇게 1, 2, 3, 4, 5번. 이거 다 어떻게 올 거야? 보죠. 1번은 뭐냐? 뭐라 그래? 동판이라 그래. 뭐라고? 동판. 요거죠. 동판. 판때기. 이렇게 된 게 판때기란 말이야. 이 두께가 얼마다? 두께가 0.7mm야. 몇 mm? 0.7. 가로가 얼마입니까? 가로가 300. 세로가 얼마다? 300이에요. 300 곱하기 300에서 면적이 얼마라고? 편면적이 90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동봉도 있고요. 동봉.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철봉도 있고. 또 뭐 있어? 철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연도구만인가? 동복 강판도 있네. 총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5가지의 적지극이. 동봉은 얼마다? 지름이 몇 미리? 8mm고요. 길이가 0.9m입니다. 센치라는 사람 얼마? 90cm. 몇 cm? 90cm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철봉. 지름 얼마다? 12mm. 길이 얼마? 얘도 0.9m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철관. 얼마다? 지름이 25mm입니다. 그러면서 길이가 0.9m. 아연도어만 가스관이고. 여기까지는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늘 봉은 뭐고 철관은 뭐야?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학교 가면은 다 뭐 있어? 우리 턱걸이 하는 철봉 있잖아요. 그죠? 철봉은 뭐야? 힘이 꽉 찬 게 봉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학교 가면 이 봉이 꽉 찼어? 구멍이 뻥 뚫리는 고로 연결돼 있죠? 사실 이게 철봉하러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철관하러 간다 그래야지. 봉이 폈으니까. 철관이야, 철관. 뻥 뚫린 게. 그래서 얼마야? 외경이야, 외경.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죠. 외경. 그래서 외경으로 해서 25mm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게 다 뭐다? 접지극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잘못된 접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34번은 답이 4번밖에 없어요. 지표, 지하 모두의 오경비를 써. 여기 있지? 접지는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OW, 그지? 그래서 X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 접지근 지하 몇 cm 이상 깊이에 몇을 한다고요? 얼마? 75cm. 여기 있지? 몇 cm? 75cm 이상 깊이에 몇을 하십시오. 그래서 답이 35번 답은 3번 되겠고요. 다음 36번. 접지선을 철주 등의 금속재죠. 철주라 해서 분명히 그지? 금속재 따라 쓸 때는 얼마다? 여기지? 철제 밑면부터 몇 cm? 3cm 이상 깊이에 몇을 하지 못한다. 그죠? 그럴 경우는 철주와 접지가 얼마 든다고? 1m. 그지? 그래서 문제 보니까 병렬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얼마? 1m가 답이죠. 1m 센치 고치면 얼마? 100cm예요. 100cm. 그래서 1m가 되고요. 다음 37번. 접지극에 대한 설명 중 바람지 못한 것은 동판이죠. 두께 0.7mm, 면적 900이다. 맞고요. 동봉, 동피복 강목을 세는 경우는 기형으로 지름 얼마? 8mm가 되어 있고요. 지름. 동봉, 길이 0.9m다. 맞고. 철봉, 지름 12mm, 길이 0.95. 접지선과 접촉을 사용할 때는 낙과 주석에 걸어 댐에서 쓴다. 그죠? 이건 뭐야? 접지선과 접촉을 접속할 때는 낙과 주석이 합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납땜하는 거 무슨 납땜? 댐에서 쓰는 거지 그냥. 그래서 심타법이라고 되어 있죠. 4번 틀렸고요. 다음 38번입니다. 38번. 자, 여기 있죠, 여기. 38번은 요거를 말하는 거야. 무슨 점지? 중성점지. 얘를 말하는 거야. 4가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우리가? 앞에 물어보죠. 뭐라고? 전로의 무슨 점? 전로의 중성점 접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로의 중성점에 나오는 뭐야? 직접지는 바로 이거죠. 요렇게 해서 변압기를 무슨 결선? Y결선하는 거. 무슨 결선이요? Y결선. 해서 중성점을 요렇게 땅으로 접지한 거야, 이렇게. 이게 뭐다? 중성점 접지가 되는 거지, 이게.
변압기 중성점은 어디가 중성점이냐고 물어보면 자, 변압기 보면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보죠. 변압기 이렇게 있으면 변압기 안에 뭘 감아놨어요? 이렇게 철심이라는 게 있어. 철심이 있어서 철심 안에다 뭘 감아? 코일을 감는 거야. 이렇게 감아요. 코일을 감아서 얘가 여기 부싱에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변압기 외암 보면은 변압기 외암에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죠. 즉 외암에는 단자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얘가 막 배꼽이죠. 그럼 하나가 단상 이전식 같은 경우는 얘가 연결해 놓고 하나가 어디야? 이렇게 배꼽하고 연결된 게 마이너스 선 들어오고 얘가 막 플러스 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단상 몇 선식이야? 2선식이 되는 거고 하나의 변압기에서. 근데 투보식은 이걸 다 쓴단 말이야. 연결해서 쓰는 거라고. 그러면 단자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2개 있다고 보면 돼. 아시겠어요? 다 연결되면. 그러면 이게 몇 차? 1차고 이게 몇 차? 2차가 여기 연결된 거라고. 그래서 1차 측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이게 몇 차? 2차죠. 1차 2개, 2차 2개. 그러면 요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 변압기 결선은 자, 번호로 쓰면 돼.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쓰자. 몇 번? 요런 변압기가 하나의 건전지 코일로 보면 돼. 헤르츠 배웠듯이. 요런 변압기 하나를 요렇게 보면 돼요. 코일 하나. 요런 게 몇 개? 2개. 요게 3개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기전력이야. 건전지 같은 거. 기전력을 보면 자, 보자. 여기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몇 번? 2번, 4번, 6번을 묶어서 엮으면 뭔가 이게 무슨 점? 중성점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결선? Y결선이야. 아시겠어요? Y결선은 몇 번 묶어라? 2, 4, 6 묶어라 했으니까 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그럼 번호 써놓고 엮으면 되지. 몇 번 묶으라고? 2, 4, 6 묶어라. 얼마? 2번, 4번, 6번 묶으면 뭐가 돼? 이게 중성점이야. 1차 측. 몇 차 측? 1차 중성점이고. 다시 뭐 그래요? 여기 보면 몇 번 나와 이제 136, 135죠? 1번 뽑고 3번 뽑고 5번 뽑는 거. 이게 무슨 결선이다? 1차 측. 무슨 결선? Y결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죠. 2차 묶어라 얼마다? 똑같죠? 1, 2, 3, 4, 5, 6이니까 몇 번 묶어요? 2번, 4번, 6번 묶어라. 그 다음에 몇 번 나와요? 여기 1번 나오고 3번 나오고 5번 뽑으면 되지. 이게 뭐야? 이걸 다 묶은 걸 뭐라 그래? 이걸 다 무슨 점? 중성점이라고 그래. 아시겠습니까? 얘도 무슨 결선? Y결선. 그래서 YY 결선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런 변압기도 여기 봐. 이 몇 번? 1번, 2번. 아시겠어요? 몇 번입니까? 그러면 얘가 3번, 4번. 얘 몇 번이다? 5번, 6번이 얼마? 5번, 6번 된 거지. 그래서 몇 번 묶었어? 2, 4, 6 묶은 거니까 2, 4, 6을 다 묶은 거야. 이렇게 묶으면 이게 뭐라고? 이걸 중성점. 얘도 무슨 점? 중성점. 이 중성점을 따로 접촉했던 얘기 아시겠어요? 몇 점 접지? 2점 접지하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직접 접지, 비접지, 저항, 소홀익 접지인데 이 접지들마다 다 뭐가 돼?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있어서 우리가 쓰는 중성점 접지는 자, 이 중성점은 저항이 없는 도선이야. 그러니까 전선에는 항상 전선 자체장이 있다고 배웠지. 그래서 저항이 없는 걸 만드는 거야. 아예 없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 저항 없게 만들고 여기 중성점을 임피던스를 갖다 0으로 만드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간전압이야. 이게 상전압, 상전압, 상전압인데 선간전압이 V볼트고 얘도 선간이 V고요. 얘도 선간이 V야. 이렇게. 그럼 상이 2볼트고 대전압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는데 항상 일선 대전압 땅전압은 선간전을 몰아넣어. 루트 3 나눠주면 뭐라고? 상전압이 나온단 말이야. 상전압이 대전압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선간전압인데 자 대전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간전음이 가해지고 일선대지인데 우리가 이 A상, B상, C상에서 한 선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뭐라고? 지락 발생하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A상과 대지 간의 눈이 보재는 정전 용량이라는 게 존재해. 다. 이 정전 용량 C인데 이 C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로 흘른다 못 흘른다? 못 흘러요. 그럼 지락 전류가 일로 달러버리는데 10만 암페어를 흘렀다고 한다면 10만 곱하기 0은 얼마냐? 0이 되지. 그러니까 일로 못 흘러가게 만든 게 바로 뭐라고? 중성점 지접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점 지접지는 중성점의 목적은 바로 이거야. 첫 번째가 중성점 얘죠. 얘가 무슨 점? 중성점이니까 중성점 무슨 상승 방지다? 전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거. 전위 상승 방지액이 바로 방지. 그럼 직접지는 지락 전류가 체육소고 전위가 없어. 지락 전류가 큰 거야. 얘가 커지고 전압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아예 없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영상 전류가 흐른다 그래. 이 지락 전류가. 영상 전류가 바로 뭐냐면 지락 전류가 고장을 발생하는 영상 전류가 얘가 바로 뭐야? 이 송전선로의 개전기를 동작시키는 전류가 돼. 그래서 영상 전류가 보호 개전기죠. 개전기를 동작시 전류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뭐다?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무를 신속히 차단하는 게 바로 뭐다? 보호 개전기예요. 그래서 보호 개전기 뭐라고? 신속한 동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 번째가 바로 소리액터죠. 소리액터는 여기다 저항 달고 여기 L이지 L, 인덕턴스 달고 바로 얘죠. C. L과 C를 무슨 공진? 병렬 공진을 시키면 해로에서도 배울 거예요. L과 C를 병렬 공진시키면 지락 발생하면 지락 전류가 얼마 0이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통신선의 무슨 장애? 유도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소리액터예요. 근데 선로 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얘가 뭐야? 직렬이 돼버려. 그래서 직렬 공지돼서 현존은 이상 전류나 이상 전류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소력티에다가 탭을 내서 이제 탭 전환실 설치해서 조절해 주는 거에 바로 뭐다? 소력티인데요. 바로 이상 전압 발생 방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 전압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데서 이상 전압 발생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 있지. 과도 안정도 증진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사관에서 이제 전력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기능서에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드린 거야, 이런 설명을.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 목적하고, 그 다음에 뭐다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이걸 물어보는 거죠. 몇 종 접지? 2종 접지한 이 접지선이 아시겠어요? 중성전 접지. 그럼 보자. 잠깐 보죠. 아까 우리 변압기에서 보자. 특별고압을 뭐로 변성했어요? 저압으로 변성을 얼마나 해서 우리가 몇 스키야? 16스키 썼지. 또 여기 보자. 고압에서 뭐로 변성한다고? 저압으로 변성할 때 얼마였습니까? 몇 스키야? 6스키 연동선이었죠. 맞아요? 그럼 여기 보자 이제. 잘 봐요 이제. 얘가 뭐라고? 중성점을 접전. 얘도 무슨 선이야? 똑같은 무슨 선? 무슨 선? 접지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하고 틀리다는 얘기지. 얘 몇 종입니까? 얘도 2종 접지에도 2종이지. 그러면 중성 접지에서는 항상 중성점 접선이 얼마다? 고압 또는 무슨 고압이야? 특고압 접지선이야. 뭐라고? 고압 특고압 접지선 얼마? 무조건 몇 스퀘어 쓰는 거야? 16스퀘어 쓰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 얘가 저압 접지선이지. 저압으로서는 저압 접지선인 경우는 얼마 쓴다? 몇 스퀘어입니까? 6스퀘어 쓰는 거야. 그럼 고압은 얼마? 3300 6600이고 특고압은 얼마? 예를 들어서 얼마다? 뭐 22900 이런 것들 다 특고압 같은 경우는 다 얼마? 16이고 저압주는 얼마? 220V 이런 것들 단상 3전씩 이런 것도 다 얼마? 6스퀘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는 여기 나왔죠. 지워진 게 중성점 다중접지가 나와. 그때 다중접지는 이제 보죠. 다중접지라는 것은 자 보면 다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가 쭉 선이 나와서 이렇게 세 가닥이 가요. 가서 전봇대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전봇대 타고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다중접지라는 이 말은 아까 말했던 어저께 전에 말했던 3상 몇 선씩
4손씩 22,900V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전압이 13,200이고 선간전압이 22,900이 되는 거지. 여기 하나 상이 13,200이고 선간이 얼마나 소리야? 22,90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3상 4선식이니까 한 가닥이 모자라네. 그래서 여기는 접지선을 갖다가 땅으로 접지한 거를 쫓아와가지고 전봇대에다 다 쭉 걸어서 가는 거야, 이게. 그죠? 걸어서 전봇대 매 지물마다 이렇게 접지하는 거야. 이렇게 접지해서 설치한 걸 무슨 접지라고 그래? 중성점 무슨 접지? 다중접지라고 하는 거야, 다중접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 지물마다 접지한 게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중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 배전술로가 다 이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그래서 다중접지선의 접선국이 얼마 그러면 얘죠. 이 접선 얼마다 6스키야, 이거는. 다중접지에서는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중접지 중성 접선 얼마다 6스키한데 지금 뭡니까? 다중접지가 아니 뭐라고 지금 이게 뭐라고? 전로의 뭐야? 전로의 무슨 점? 중성점 접지를 말하는 거야. 중성점. 이 말을 꼭 줘. 중성점 전로라는 말. 주면 고압, 특고압 접전수 얼마? 전부 16. 저압 접지선수 얼마? 6스퀘어로 보는 거고. 얘는 몇 종이다? 변압기를 쓰는 거 뭐라고? 변압기중 접지고. 그죠? 헷갈려. 잘 봐.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자. 38번에 전로의 무슨 점, 중성점 접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호장치 확실한 동결합번호. 이게 뭐야? 보호계정기 동작이고요. 이상전압 발생 억제겠다 맞죠? 3번에 부하 전립을 대지르면서 전선을 절약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어요? 4번에 대전압을 저하한다. 이게 봐. 대전압을 저한다는 것이 중성점 무슨 상승, 전위 상승 반지를 말하는 거고. 답이 3번이고요. 39번. 자, 보자. 3300V 뭐라고 이게? 고압. 그지? 고압이에요. 고압 전로의 중성점. 여기 있잖아. 중성점을 설치할 경우에 연동선은 얼마에 물어봤지? 그지? 여기 있네. 몇 스키야? 16스키야. 그래서 아까 이중접지 때는 막 특고와 저하로 변성할 때 얼마에 물어봤잖아. 16. 고압과 저하로 갈 때 얼마? 6스키 했잖아. 그지? 얘는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39번. 자, 보자. 39번 했고요. 40번이죠. 전압과 중성성 사이에 전압이 얼마? 100V죠. 저압이지? 단상 3선시 전로의 무슨 점? 중성점이 여기 있네. 중성점 저압 얼마라고? 6스키야. 연동선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41번. 중성점을 접전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봤지. 이상전압 발생 방지 맞고 전선의 대전압을 저한다 맞죠? 보호계정의 동작 확실하게 한다 맞고. 4번에 보자. 감전 방지 나왔네. 그죠? 접전하는 목적이 뭐냐? 이상전압 발생은 아니자. 그지? 1번. 가자. 이상전압 발생 뭐야? 여기 보자. 무슨 전압? 이상전압은 아까 또 내기했죠. 이상전압은 두 가지야.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로 나눠져요. 이렇게. 내부는 뭡니까? 송전선로를 차단할 때, 저 차단기 갖고 차단할 때보다 뭐돼? 투입할 때보다 뭐더 차단, 열 대 더 뭐돼? 2배 이상전압이 들어온다고 그래. 아시겠어요? 또 변압기 여자전류도 이해한 거. 또 선로 개폐시. 그런 것들 내부 이상전압이야. 외부는 나눠줘요. 무슨 내? 유도내와 직경내. 이런 것도 나눠지는데, 유도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구름이 있어, 구름. 이런 구름들이 플러스 운과 마이너스 운이 이 전선과 대지 간에 뭐라고? 맞닿으면 어떡한다? 뻥 하고 들어오지. 이게 뭐야? 유도내. 아시겠어? 유도내 발생 빈도수는 맞는데 그만큼 전압은 높다 안 높다? 안 높아. 그렇지만 직경내는 하늘에서 뭐가 들어와? 바로 들어오는 거야. 이 직경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얘는 발생 빈도수 적지만 한 번 들어오면 어떡한다? 맞으면 다 날아가 버려.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직경내야. 이 이상전압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상전압 발생은 아니란 얘기지. 중성점지에서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틀렸고요. 다음 40번. 다음 접지 목적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하고 뭐라 했죠? 그죠? 자, 그럼 뭐가 돼? 감전 방지 맞고. 2번. 전로의 대전을 상승한다. 이런 건 아니죠. 2번 틀렸고요. 보호기능 동작 이상전 억제 맞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자, 43번이지. 접지사고 발생 시 다른 선로의 전압은 상전압 이상은 되지 않고 이상전압 위험도 없고 설로나 변압기 전원 예비를 저감시키기 위한 접지 방식이죠. 그죠? 여기 있네. 지금 나왔던 거.
직접 접지, 비접지, 저항 접지, 소릭 태원에. 그죠? 이게 몇 년도야? 11년 왔던 거네. 그죠? 이 직접 접지는 3서하고 1호사 계통에 쓰는 거야. 3서하고 1호사 계통에서 접지하는 방식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아까 이거 했던 거, 그지? 이 중성 접지 방식은, 자, 중성점의 전위 상승 등 발생하지만 지략이 발생하면 지략 주의를 뭐로 만들어? 최대로 하고 전위를 최소로 만드는 게 중성점 지접지예요. 그래서 얘는 고장이 발생하면은 바로 중성점 접지 직접지 방식은 이렇게 3서 1호서 쓰면서 중성점 전위가 없기 때문에 지략 주의가 크단 말이야. 크기 때문에 보호계적인 능력이 가장 확실하고 또 지략 주의가 커지니까 통선이 뭐가 돼? 유동이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게 바로 중성점 지접지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변압기나 항상이 탭이 있단 말이야. 탭이 있어요. 여기 탭. 위로 올라가면 저린이 더 높고 내리면 더 낮추면 저린이 낮아져.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은 단절연 방식이야. 무슨 방식? 저린을 한 단계씩 낮춰서 쓰는 방식이 뭐다? 단절연 방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바로 변압기 절연 내비를 저감한다는 게 뭐야? 단절연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직접 접지밖에 없어 답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3번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필기 갑시다. 그죠?